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호우 관련 KBS 뉴스 특보입니다. 밤새 큰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요 지점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북부 지역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환강댐이 수문을 열어 임진강 수위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기 연천군 군남댐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호준 기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요? 현재 그곳 호우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잦아들던 빗줄기는 아침이 되면서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은 현재 시간당 22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댐 수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댐 수위는 32m로 제한 수위 31m를 넘었습니다. 방류량도 늘어 현재 초당 3,585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연천군뿐만 아니라 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시간당 3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포천 신복은 시간당 33mm, 고양 능곡은 시간당 30mm, 동두천은 시간당 29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북한의 환강댐이 수문을 개방한 것도 영향이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은 북한이 환강댐 수문을 개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임진강 유역의 3분의 2는 북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강댐이 방류를 시작하면 이곳 연천을 포함해 파주 등 임진강 하류 지역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북한이 수문을 열면 가장 빨리 영향을 받는 곳, 이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라는 곳인데요. 현재 필승교 수위 5.1m입니다. 이 행락객 대피 수위인 1m를 5배 이상 넘겼습니다. 이 월요일 저녁 한때 2.8m까지 내려갔지만 호우가 계속되면서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고 군남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 영서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이 호우와 침수 피해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번엔 서울 상황 알아봅니다. 오전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가 됐지만 서울은 다행히 큰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잠수교 수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통행 금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세준 기자,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큰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아침부터는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요. 잠수교와 한강공원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오전 8시 반 기준으로 잠수교 수위는 7.4m입니다. 차량이 오갈 수 있는 수위 기준이 6.2m여서 오늘로 나흘째 차량 진입이 통제 중입니다. 큰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잠수교 수위는 어제부터 줄곧 7m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비가 예보된 만큼 통행이 언제 재개될지는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서울 시내 도로 상황도 알아보죠. 통제는 대부분 풀렸습니까? 네, 현재 서울 시내 통제 구간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큰 비가 온다고 예보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특히 팔당댐의 방류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나들목과 여의 하류 나들목 부근을 다시 통제할지 경찰과 서울시는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공원은 이곳 잠수교가 있는 반포 한강공원뿐 아니라 강서 한강공원도 침수로 인해 전면 통제됐는데요. 나머지 서울 시내 한강공원 9곳은 부분 침수가 됐지만 시민들의 요청으로 일부는 개방됐습니다. 다시 기습폭우가 시작될지 모르니 가급적 오늘 퇴근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번엔 강원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 북부 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 누적 강수량은 최고 600mm가 넘어서 산사태 위험도 높은데요. 특히 철원 지역에는 1시간에 80mm의 폭우가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유현 기자, 지금 철원 지역 호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철원군 분남면에 나와 있는데요. 밤사이 이곳에서는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새벽 한때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전부터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마을 바로 옆 야산에서 대문 물이 넘쳐서 마을 안길로 흘러들어서
자, 지금 철원 지역을 연결했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빗줄기가 보신 것처럼 다시 강해졌습니다. 오늘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120mm의 강한 비도 예보가 됐고 이 모레까지 최고 40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엔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전망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최근 1시간 동안 비가 강했던 지역이 화면으로 실시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비가 강한 지역을 보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승교 지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임진강 최북단 지점인데요. 지금 물살이 거세게 흐르는 모습이 화면상으로도 확인됩니다. 어제는 같은 시간에 수위가 3m 정도였는데 지금은 5m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북한 황해도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환강댐이 방류를 한 게 확인됐고요. 이게 수위에 영향을 끼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지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군문교 삼거리 지점인데요. 사흘째 홍수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안성천에 내린 비로 흙탕물이 계속 거세게 흐르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지역 호우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하천변에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워낙 게릴라성 폭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가 어느 지역에 내릴지가 관심인데 지금 비가 집중되는 지역은 어딘가요? 네,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을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북쪽으로 휴전선 부근을 오르내리던 폭좁은 강수 구역이 새벽부터는 차츰 남쪽으로 내려왔고요. 서쪽에서부터 강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 곳곳으로 지금 1시간에 20mm 안팎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강수대가 계속 중부지방 부근을 오르내리면서 영향을 주는 이러한 추세가 일단 오늘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늘 비가 내린 지역을 살펴봤을 때 비가 집중된 지역 역시 강원 북부와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최고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 강수 구역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언제든지 이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마 전선이 이 부근으로 계속 오르내리는 오늘도 기상청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시간당 최고 120mm의 집중호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자료를 보면 오늘 오후에는 강수구역이 북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여전히 중북부 지방으로 강한 비가 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일단 강한 강수구역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후에는 비가 주춤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또 한 차례 고비가 찾아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의 양상은 어제 오늘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강한 비구름 지역이 확대되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태풍 하구핏이 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장마 전선과 합쳐져 내리는 비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고요. 저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쪽 지역으로는 바람도 거셀 걸로 보입니다. 천리안 수증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열대 저압부로 변한 태풍에서 열대 수증기가 오늘 계속 공급되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장마 전선상의 비구름을 오늘 계속 발달시킵니다. 이후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저기압으로 변하면서 서해상을 지나 북한 지역을 통과합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의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내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최고 150mm의 많은 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조금 전에 강원 지역 상황을 알아보면서 철원 지역을 연결했는데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철원 지역을 연결해서 강원도 피해 상황과 현재 그곳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원으로 가겠습니다. 조유현 기자,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철원군 근남면에 나와 있습니다.
밤까지만 해도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새벽에는 비가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전부터 굵은 빗줄기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60여 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마을 바로 옆 야산에서 계곡물이 마을길로 밤새 계속 흘러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수백 밀리미터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아침이 되자 굴삭기와 각종 장비들이 동원돼 흙을 치우고 물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추가 산사태 우려로 일찌감치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를 한 상태입니다. 철원의 경우 어제 하루에 쏟아진 비만 200mm가 넘고 지난달 31일부터 따지면 누적 강수량이 600mm가 넘었습니다. 밤사이 홍천 내면과 춘천 남이섬에서는 시간당 40에서 50mm에 육박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흙이 물을 잔뜩 머금고 있다 보니 특히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강원도 내 철원, 춘천, 인제, 양구, 화천 등 5개 시군에서는 산사태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현재 강원도 전역에는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시군별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적은 곳은 2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입니다. 강원도의 곡창지대인 철원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농과 밭이 침수됐습니다. 국도 44호선 인제 원통교차로에는 계곡물이 유입되면서 한때 도로가 일부 통제됐습니다. 국도 56호선 수피령 구간도 계곡물 유입으로 도로가 전면 통제 중입니다. 하지만 벌써 비가 엿새째 계속되다 보니 시군에서 미처 피해 현황 파악을 다 집계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운행이 중단된 태백선과 영동선 철도는 임시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임시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강 수계 상류댐들도 물을 방류하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한강 수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소양강댐은 현재 수위가 189m를 넘어 제한 수위인 190.3m에 접근해 방류를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까지도 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강원 지역 주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원에서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이번엔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보다 방류량이 늘어서 현재는 초당 8,500톤을 방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중계차 연결합니다. 자, 박대희 기자, 현재 팔당댐 상황 어떻습니까? 네, 팔당댐에는 비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팔당댐의 물은 3시간 내지 6시간 뒤면 서울에 도착하기 때문에 한강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제는 비가 안 와서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6,000톤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지금은 초당 8,5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팔당댐은 지금 숨은 15개 중에서 10개를 열고 물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어젯밤 10시쯤부터 방류량을 8,000톤으로 늘렸습니다. 다시 오늘 아침 6시 10분부터 방류량을 8,500톤으로 늘린 겁니다. 하지만 이틀 전 초당 14,000톤을 방류하던 때에 비하면 지금 방류량이 매우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 한강 그 상류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문제인데 방류량이 더 늘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측도 오늘 낮부터 추가로 방류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강원도 영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게 시간을 두고 점차 이곳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춘천댐이 8시 20분부터 방류량을 1,000톤가량 늘렸는데요. 춘천에서 이곳까지 물이 오는데 8시간가량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유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지금 방류량으로도 한강 수위가 내려가기 어려운데 앞으로 팔당댐 방류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류인 서울 지역에서는 한강 수위 상승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계속된 집중호우로 곳곳에 홍수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엔 한강 유역의 하천과 댐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한강 홍수통제소를 연결해서 현재 주요 지역의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윤태 기자, 한강 유역 댐들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강 유역의 댐들은 계속 방류를 하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관계자들이 24시간 상황실을 지키며 한강 유역 주요 지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있는데요. 소양강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는 게 현재 눈에 띄는 점입니다. 홍수기 제한 수위는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 상한선으로 삼는 수위인데요. 보통 이 수위를 기준으로 방류를 결정합니다. 소양강댐은 오늘 새벽 유입량이 한때 1초당 3,000톤을 넘어서면서 오전 9시 30분 수위는 190.24m입니다. 제한 수위 190.3m가 턱 밑입니다.
이에 따라 홍수통제 당국은 소양강댐 방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방류를 한다면 2017년 이후 3년 만인데 소양강댐 방류는 팔당댐을 거쳐 한강 수위까지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충주댐과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등 한강 유역 나머지 댐들은 상황에 따라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며 방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홍수특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홍수특보가 내려진 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고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홍수특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 흥천대교와 원부교, 남양주 진관교와 포천 영평교 지점 등 4곳에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충북 괴산 목도교와 강원 홍천 홍천교, 경기도 평택 군문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홍수특보는 지난 3일 이후에는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며칠간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선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정상화됐지만 현재 토사 유입 등으로 국도 2개선은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현재 교통 상황은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기자, 철도 운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부지방 폭우로 열차 운행 중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우로 충북선과 태백선 등 7개 노선이 선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현재까지 경부선만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충북선 일부와 경강선 그리고 장항선은 조금 전 임시 복구돼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충북선의 경우 충주에서 제천 구간은 여전히 열차가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백선 입성리에서 쌍용 구간과 영동선 영주에서 동해 구간은 선로 피해로 열차 운행 중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구간은 이어지는 비로 선로 내 토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서 운행 재개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TX는 모두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주요 도로 피해가 발생한 곳은 모두 28곳입니다. 이 중 국도 21곳과 고속도로 5곳 등 26곳은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국도의 경우 충남 아산시 배방읍 남동 지하차도 부근 39호선과 강원 인제군 북면의 44호선이 긴급 복구 중인데요. 이 구간은 여전히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과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예상되는 만큼 도로 상황을 확인한 뒤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번엔 서울시 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보다 배수 능력은 높아졌지만 비가 집중이 되면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요. 서울시는 과거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 34곳을 중심으로 호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한솔 기자, 서울시 대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시청에 마련된 재난안전상황실입니다. 빗줄기가 강해진다는 예보가 있으면서 이곳에서는 서울시의 비 피해 상황 그리고 예상 강수량 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상황판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붉은색일수록 비가 많이 온 곳인데 밤사이에는 강원도 지역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지난 1시간 동안 도봉구, 강북구 그리고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비가 온 곳이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수도권 전철 1호선에서 물받이 시설물이 선로에 떨어져 제거 작업을 하면서 출근길 운행이 일부 구간 중단됐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도에는 시간당 50ml에서 많게는 100ml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 피해가 발생하면 가까운 구청 상황실이나 다산 콜센터 120에 연락하고 또 서울 안전앱을 설치하면 경보 상황과 가까운 대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34곳을 대비해 왔는데 29곳은 공사가 끝났고 5곳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요. 강동구 길동 사거리 부근, 또 동작구 사당역 일대, 마포구 망원유역 일대, 강남구 강남역 일대, 또 종로구 강화문 일대가 과거 침수 피해를 겪었지만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입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120개의 빗물 펌프장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44개가 지난 10년 동안 증설되거나 신설된 것들입니다. 배수 능력도 1분에 196톤 정도로 10년 전보다 27% 더 높아졌지만 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되면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호우 상황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기 경보 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15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되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해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대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문종 기자, 정세균 총리가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건의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느 지역인가요? 네, 충북과 경기 충남 지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충북과 경기 충남 지역의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며칠 사이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선포하게 됩니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 절차를 진행해서 이르면 내일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또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히 복구하고 변화된 기후 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중대본에서 집계한 전국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호우로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15명, 실종된 사람은 11명입니다.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리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충남과 충북, 진천 등에서 맨홀 작업을 하다가 또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3명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부상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민은 900여 세대 1,500여 명입니다. 재산 피해를 보면 오전 6시 기준으로 주택 1,200여 채와 비닐하우스 140여 동, 축사창고 700여 동이 파손됐습니다. 또 도로와 교량 930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산사태가 난 곳도 270곳이 넘습니다. 농경지는 6,500여 헥타르가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더는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도 알려주시죠. 네, 다행히 밤사이 비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우는 언제, 얼마나 내릴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주의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외출이나 야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지금 집안이 상당히 약해져 있어서 산비탈이나 계곡에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농촌에서는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있는 만큼 논둑이나 물골을 점검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자재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공사장 근처도 피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갑자기 물이나 토사가 들어올 수 있어서 문과 창문은 닫아야 하고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이 침수됐을 때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도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지역마다 재난 대피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국민 재난 안전 포털에 접속하거나 안전 디딤돌 앱을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어제 강한 폭우는 없었지만 오후부터 전국의 비 피해 상황을 담은 각종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나흘 연속 비가 내린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강푸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굣길 학교 운동장이 마치 습지처럼 변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바닥에 고인 물이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어제 하루 강원도 철원에만 2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잔뜩 불어난 계곡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바로 옆 차로도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결국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물살을 헤치고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백담사 구경으론 관광객 20명가량이 타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차량 한 대가 절반 가까이 잠겼습니다. 꼼짝없이 차 안에 갇혔던 운전자는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뒷뜰에 심어뒀던 나무가 마당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폭우로 뒷산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나무가 뿌리채 뽑힌 겁니다. 이웃집에선 토사가 무너뜨린 울타리가 집을 덮치면서 부엌이 온통 쑥대밭이 됐습니다. 한때 빗줄기가 집중됐던 경기도 연천에선 크고 작은 개천이 넘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불어난 물이 농가를 덮치거나 집안을 약화시키면서 하천 옆 자전거 도로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예상했던 것만큼 기록적인 폭우는 없었지만 연일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KBS 뉴스 강프로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 바로 산사태입니다.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영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기습폭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주춤한다고 해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습적으로 다시 강하게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시간당 30-40mm 안팎의 장대비가 오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 이어 제주도까지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모레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최고 400mm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최대 시간당 120mm가 넘는 국지성 폭우가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4호 태풍 하구핏이 남긴 비구름과 중부지방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이 합쳐져 더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는 바람도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올림픽대로 양방향 여의 상류와 여의 하류, IC램프의 차량 출입을 통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8,500톤에 육박하면서 한강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집중호우는 좁은 지역에 갑자기 폭우를 뿌리는 예측하기 힘들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심하지 말고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